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어제 화요일 날 제가 동영상 어제 올려드렸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 동영상 똑같이 균형 잡기 동영상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변화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 올렸던 내용 미리 꼭 듣고 이 동영상 들으셔야 되고요. 그죠? 어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색다른 실험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좀 더 세밀하게 균형 잡기에 한번 접근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 한다, 따라 하라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왼쪽으로 가는, 왼쪽 비대칭을 만들어주는 거나 또 왼쪽 비대칭 세져서 또 풀어주는 방법이나 이거는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왼손의 중량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이 하나, 왼손의 중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왼손 중량과 운동 부분인데, 저는 솔직히 중량보다는 운동을 어떻게 얼마나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왠가하면 평생을 50년 이상을 거의 오른손잡이로 좀 심각하게 오른손을 많이 쓰면서 살아왔거든요. 심지어 식당에 주방일도 하면서 제가 막 오른손으로 무지막지하게 일을 많이 했어요. 칼질도 많이 하고. 하여튼, 오른손을 제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왼손을 운동을 자유롭게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게 중량을 너무 많이 왼손에 걸어버리면, 일시적으로는 편안한데, 이게 세트 운동을 좀 심하게 해버린다든가, 등 운동을 좀 심하게 해버린다든가, 이러면 이게 먹힘 현상이 생기면서, 운동을 좀 편안하게 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지금 왼팔 운동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팔 근육량과 왼팔 근육량이 차이가 좀 심하게 많이 나요. 한 1.5대 1 정도, 2대 1까지는 아니고, 저 냉철하게 봐도 한 1.5대 1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육량이, 이거 어깨 두께나 이런 거, 이게 삼두박근 이쪽 두께나 이런 거 봐도요. 하여튼, 2두나 3두,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근육량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난다. 근데, 이게 왼팔 운동을 편안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자주 해주고 싶은데, 중량을 많이 걸면 운동을 마음껏 하지 못하겠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한다기보다 그냥 가벼운 운동이 먹히지만 않는다면 저는 왼팔 운동을 그냥 습관적으로 자꾸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저 그랬죠. 옆에 골반도 두드리고, 권투를 하면서도 왼팔을 더 운동을 하고, 또 우리 물병으로 운동하면서 왼팔 운동을 더 많이 해주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는데, 왼손을 많이 차버리면 이게 자꾸 먹힘 현상이 생기면서, 갑자기 왼팔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들이 한 번씩 발생이 되니까, 그게 조금 약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좀 가볍게 차고, 100g을 찼다고 했죠. 그죠? 100g을 차고, 100g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100g을 차도 되고 150g을 차도 되고 200g을 차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왼손 중량은 이게 오른쪽 옆구리에 힘을 가해주기 때문에 이게 또 테스트 하는데 좀 헷갈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100g 좀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차서 그냥 운동을 계속 하는 그냥 또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는 일부러 250g짜리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100g짜리에서 250g.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운동을 못할 상황이잖아요. 밥 먹고 이럴 때. 근데 밥 먹을 때도 운동할 수 있을 때는 그냥 100g 차고 운동을 하고, 지팡이 짚고 싶을 때는 이렇게 짚고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오히려 피가 먹히지 않고 순환이 계속되면 좋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가만히 있어도 피가 이렇게 흘러가면 그거 제일 좋은데,
몸이라는 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운동을 열심히 해도 운동하는 동안은 좋지만 가만히 있으면 센 쪽으로 다시 피가 역행이 하면서 다시 백 현상이 생기면서 결국은 떨어진 거야. 또 운동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또 먹혀갖고 피가 전진을 못해요. 정체돼 버리는 거죠. 그 이것도 아니고 막 이래 되니까 차라리 좀 가볍게 차고 부드럽게 운동하는 게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지금 왼손에 100g을 차고 여전히 하고 있고요. 뭐 가끔마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한 150g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150g 올리면 오른쪽 옆구리에 힘이 좀 갈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이제 옆구리 테스트 할 때 이제 기울기 테스트나 골반을 옆으로 밀기 테스트 할 때 양손의 중량은 똑같아야 돼요. 양손을 다 뻗고 나서 한 3분 정도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움직이시다가 한 3분 지나서 테스트를 해야 그게 조금 정확도가 높은 테스트가 됩니다. 한 3분 정도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할 때는 양손을 그냥 다 벗어버리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옆구리 테스트하고 하는 김에 길이건 테스트도 이렇게 한 번씩 해보고. 근데 보세요. 왼손에 뭔가를 차고 있다라는 게 자체가 길이건이 약간 오른쪽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벌써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길이건이 완전히 왼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왼손에 뭘 찰 수가 없어요. 오른손하고 동일하게 차든가 아니면 양손을 다 뻗든가 이렇게 돼야 돼요. 길이건이 너무 왼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길이건이 왼쪽으로 돌아갔다라는 거는 또 한마디로 왼쪽 비대칭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왼쪽 비대칭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딱 그거는 조금 단정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길이건이 왼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왼팔로 피가 잘 들어가요. 오른팔은 피가 부족해지. 오른팔로 피가 안 들어가니까 오른팔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질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왼비를 만드는데 제가 서둘러서 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제 조금씩 내려와서 한 10g, 15g 정도는 중량이 또 내려왔습니다. 제가 250에서 한 235나 230 정도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왼비가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g 차고 운동해도 왼쪽 비대칭, 그러니까 길이건 또 왼쪽으로 돌아가고 왼쪽 라인에 피가 더 많아지면서 왼쪽 라인에 피가 더 많으니까 오른쪽 다리가 약간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오른팔도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왼쪽 다리나 왼쪽 팔 쪽은 피가 좀 많은 느낌이 자꾸 들죠. 다리 쪽에도 왼쪽 다리가 더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왼비가 딱 되기 시작하면 이게 뭔가 균형점 근처에 있을 때는 컨디션이 그냥 이거 되게 편하다 이러다가 왼쪽으로 싹 기울기 시작하면 약간 제가 전에 한번 그랬는데 약간 어리해지고 얼굴 쪽으로 또 피가 또 많이 올라와요. 그 창자도 약간 불편해지면서 이거 뭔가 변화의 조짐. 그러니까 편안하다가 불편하다 이러면 벌써 이게 우리가 왼쪽으로 가다가 편안했다라면 균형점이고 편안하다가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라면 이제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좀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이걸 너무 어렵다 이러면 한정없이 어렵고 뭐 그러겠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러겠죠. 그죠?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한번 설명했는데 사람들한테 이런 걸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국을 끓인다, 찌개를 끓인다 해봅시다. 일단은 뭐 한국 요리에 제일 중요한, 뭐 세상 모든 요리에 다 제일 중요한 소금하고 설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두 개만 배합이 잘 맞아도 일단 먹을 만은 해요. 물론 각가지 양념이 들어가면, 향신료가 들어가면 더 좋은 맛이 나겠지만 설탕하고 소금의 비율을 실패해버리면 맛이 없죠. 뭐 너무 짜다, 싱겁다, 맹탕이다,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막 이런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하여튼 맹물에다가 뭐 하여튼 반찬 뭐 김치나 뭘 넣어서 간을 맞추려면 이제 소금을 적당하게 조금씩 넣어가야 되잖아요. 그지? 넣어가다 보면 싱거워. 그럼 소금 좀 더 넣고 또 싱거워 좀 더 또 넣으니까 딱 맞는 것 같아. 이게 균형점이에요. 맛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 균형점이에요. 근데 하여튼 긴가민가 조금만 더 짜게 해볼까 이래가 소금을 조금 더 넣는데 진짜 짜. 그럼 왼쪽으로 좀 넘어간 거죠. 그죠?
뭐 짜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손을 덜어낼 수는 없잖아요. 물을 더 부어야지. 물을 조금 더 벌면 후퇴가 되는 거예요. 소금 짜기적인 짠맛으로만 판단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 드린 건데, 비교적으로 설명해 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피가, 제가 오른쪽 라인에 피가 많고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오른쪽 비대칭, 왼쪽 라인에 피가 많고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왼쪽 비대칭,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피가 어느 쪽에 많냐, 몸통을 반으로 딱 갈랐어. 그죠?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래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좀 부드럽게 왼쪽 비대칭을 만들어 보고, 또 왼쪽 비대칭이 됐을 때 부드럽게, 그러니까 왼쪽 비대칭을 만든다기보다는 균형점으로 가는 거죠. 그죠? 사실 자꾸 왼쪽으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균형점으로 가는 건데, 워낙 우리가 오른쪽 비대칭이 세져 있으니까 왼쪽으로 자꾸 가야 된다니까 왼쪽 비대칭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또 중량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왼손 왼발 옆구리에 중량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여튼 왼손에 제가 왜 100g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제가 왼쪽 옆구리하고 왼쪽 발을 동일하게 찼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특징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특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상 이렇게 차고 걸어보면 이 발부터 골반까지가 비슷하게 이렇게 대칭적으로 움직여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차면. 예를 들어서 뭐 옆구리는 500, 뭐 발은 200 이렇게 차면 몸 전체는 좀 이상이 없는데도 뭔가 약간 불안정한,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는 듯한 그런, 그건 참 느끼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느낀다 못 느낀다 이런 것도 저도 잘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이상, 근데 저도 그때 당시는 사실 못 느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왼쪽 옆구리하고 왼쪽 발을 동일한 중량으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훨씬 더 안정적인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장난감 로봇처럼 이렇게 뭔가 균형이, 오른쪽 왼쪽 균형이 딱 맞으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떤 설명을 제가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발바닥부터 골반까지 오른쪽으로 앞으로 나갔다가 왼쪽으로 막 스키 타듯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뭔가 좀 자연스럽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옆구리가 약하다라는 거는 그쪽 다리도 약한 거다. 그죠? 특히 또 옆구리가 약하다는 거는 그 발바닥 바깥쪽, 그러니까 왼쪽 옆구리가 약하다라면 모래주머니가 무거운 쪽이 왼쪽 발바닥 바깥쪽으로 향해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다라면 오른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모래주머니가 무게 있는 부분이 나가야 되겠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일단은 일단 대사증후군에서는 이렇게 발 모양, 발바닥 모양, 이 발이 앞뒤로 가는 것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이게 발을 앞뒤를 맞추기 위해서 무조건 이 공식이 적용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균형 잡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오른발 왼발이 비슷하게 맞춰져 있는 상황, 그죠? 골반이 약간은 제자리를 잡아져 있는 상황에서 하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연결시키면 좋을 텐데, 저도 아는 게 한계가 있고, 물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저는 보지만,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균형 잡기 상황에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약간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도 정확한 중량은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제가 알기로는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왼발에 190인가 그래 찼고, 왼쪽 옆구리에는 한
740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찼고요. 왼손은 또 그렇게 많이 안 찼습니다. 이제 뭐 300이나 뭐 하여튼 350 뭐 하여튼 요 정도 차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제 이제 제가 그런 동영상을 올리고 같이 한번 좀 맞춰 보려고 제가 좋으니까 제 아내한테 이제 권한 거예요. 무조건 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제 아내 보고 무조건 당신도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몸이라는 거는 본인이 제일 잘 느끼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권유를 해보고, 이제 제 아내가 이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해보기로 해서 해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왼쪽 옆구리하고 왼발하고. 그러니까 왼발이 190이었고 왼쪽 옆구리가 거의 740 뭐 이 정도 됐었으니까. 근데 저희 아내가 왼쪽 라인에 불편함을 항상 앓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골반이, 옆구리가 자체가 오른쪽으로 약간 삐져나와 있다, 튀어나와 있다, 이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많이 개선이 돼서 뭐 하여튼 개선이 많이 된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도 확실히 개선이 돼 있으니까. 그 지금 이제 자꾸 뭔가 먹힘 현상이나 오바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려고 하는데, 아직은 완전히 왼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일단 왼쪽 다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그 올리다가 만약에 이게 진짜 왼비가 되고 이러면 왼쪽 옆구리를 더 찼으니까 왼쪽 옆구리를 조금 내려주던가. 그러니까 왼쪽 옆구리는 조금씩 내려올 수도 있고, 그 주로 왼발을 자꾸 이렇게 5g씩, 제가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주 올려도 괜찮으니까, 1시간에 한 번 정도 올려도 괜찮으니까 필요하다라면. 근데 갑자기 중량을 팍팍 올리면요, 이 사람이 충격이 와요. 이 혈액 순환에 조정이 확 일어나며 머리가 확 아프다든가 뭐 하여튼 좀 불편함이 생겨요. 뭐 심한 건 아니지만은 약간 충격이 오니까, 그런 충격은 알고 있으면 굳이 당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굳이 당할 필요 없어요. 5g씩 움직이면 큰 충격이 없어요. 약간 충격이 와도 슥 지나갑니다. 조금만 견디면. 그러니까 왼비가 확실하다, 혹은 뭐 이렇게, 그러면 중량 전체를 이제 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다리하고 옆구리는 조금 내리는 방향으로 해보고, 일단은 옆구리는 740인데 다리가 190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일단은 다리를 다시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이러니까 다리가 여전히 약간씩 발목이나 이런 쪽이 약간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올리면 또 좀 있으면 한 15분, 10분, 20분 있으면, 10분이나 20분 동안 괜찮다가, 발목이 불편한 게 또 한 20분 지나면 또 살짝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면 한 10분, 20분 괜찮다, 이걸 바라보면서 계속 올려가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도 하여튼 제 아내가 지금 아직까지는 왼쪽 비대칭이 안 된 건 확실해요. 본인에게도 기립근도 아직 확실히 왼쪽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또 옆구리도 확실히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게 느껴지고, 많이 줄었지만은 다리도 여전히 오른쪽 다리가 걸을 때 더 무겁다고 느껴지고, 아직 왼쪽 다리가 가볍다. 왼쪽 다리가 가벼우면 아직 중량이 부족한 거죠. 그죠? 일단은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필요에 따라, 저희 아내는 그 왼손을 그냥 한 300이나 350 이 정도 차는 게 지금 입장에서는 좋대. 이게 왼손을 좀 무겁게 찬다라는 거는 기립근에 도움을 더 많이 주겠다,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왼손을 근데 문제는 이게 어제도 얘기했죠. 왼손을 많이 차면 어깨 위쪽에 자꾸 힘을 받아서 결국은 약간 이상해진다. 근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겨드랑이 운동이나 뭐 등 운동, 세트 운동을 좀 규칙적으로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지팡이를 이렇게 좀 짚고 다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왼손을 무겁게 차면 팔을 이렇게 자꾸 들어 올리면 자꾸 어깨 위쪽에 자꾸 힘이 가해져서 약간 이상해요. 왼팔을. 오른팔은 막 들어 올리면 좋아요. 근데 왼팔은 자꾸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라고 했지,
왼팔은 자꾸 위로 들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죠? 왼팔은 어깨 위쪽이 세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조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어제 190이었는데 지금 오늘 거의 한 260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한 70 가까이 올린 거죠. 5g씩 올려가, 자주 올린 거예요. 5g씩 올려. 옆구리를 뭐 조금 뺐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옆구리는 그냥 한 5g, 10g 이 정도 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옆구리는 조금 내려오고, 일단 왼쪽 발 쪽을 자꾸 올라가서, 왼쪽 비대칭이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형성이 될 것인가를 따라서 그렇게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하여튼 일단은요, 왜 저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왼팔에 한 300이나 350 정도 차고 있는데, 저는 이제 100g을 차고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눕거나 누워 있을 때나 이럴 때는 한 250g 정도 차는데, 어젯밤에도 250g 차고 잤습니다. 근데 하여튼 왼팔을 100g을 차고 왼팔 운동을 안 해버리면요, 그러니까 피로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직 오른쪽 비대칭인데, 기립근도 약간 오른쪽으로 있는데, 저도 약간 기립근이 약간은 오른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쪽 옆구리를 차고 있고 왼손을 차고 있다는 거는 기립근이 약간 오른쪽이에요. 그 사실 세트 운동, 우리가 팔로 하는 세트 운동 있잖아요. 오른팔 앞으로 7번 밀고, 왼팔 옆에서 8번 당기고, 왼팔 뒤로 19번 당기고, 옆으로 24번 밀고, 그거 있잖아요. 겨드랑이 밑으로 19번 당기고, 옆으로 24번 밀고, 이거 하는 거, 이걸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저도 어제 한 2세트 정도 했었는데, 그 2세트 정도로 FM적으로 하기도 하고, 일부러 왼팔 운동만, 왼팔 뒤로 당기는 거하고, 옆으로 미는 거하고, 겨드랑이 쪽 운동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한 2세트, 3세트 했고, 그냥 하루에 한 5세트 했는데, 오른팔은 중간중간에 한번 생략하기도 하고, 왼팔 운동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라인에 뭐가 차고 있다라는 거는 기립근도 약간 오른쪽이고, 피도 약간 오른쪽에 있으니까 알고 있으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립근 운동도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립근 운동도. 그러니까 왼손에 100g 차고, 뭐 저 사람이, 뭐 장길성 씨가 100g 차고 있으니까 나도 100g 찼는데, 차고 있었더니만 이상해졌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100g 차고 왼팔은 습관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냥 나 왼팔을 움직이고 싶어요. 왜인가 하면 제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오른팔을 내 평생에 너무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내 머리에 꽉 차 있어요. 그래, 제발 그걸 좀 복구를 했으면 좋겠어. 내가 먹히지만 안 하면 나 헬스장에 가서 하루 종일 왼팔 운동만 하고 싶어요. 진짜로. 먹히지만 않는다라면. 근데 이걸 뭔가 조금 해버리면 먹혀버리니까 이쪽 혈관이 굉장히 좁아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왼팔하고 왼쪽 등짝, 왼쪽 겨드랑이 이런 쪽 혈관이 작아지기도 작아졌지만 좁아져 있어서 피를 갑자기 넣으니까 자꾸 먹혀버려요. 그래서 가볍게 차는 대신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왼팔을 흔들 수 있으면 짜증이 나는 게 아니고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원하는 걸 하니까. 동기부여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몸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 거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것만큼 당황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가 뭔가 해서 좋아질 수만 있다라면 나 무조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두드리는 거 이거 좀 힘들다고 생각 들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좀 쉬었다가 쉴 때도 저는 다른 짓을 합니다. 무릎을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왼쪽 라인은 100g 이게 자꾸 이렇게 툭툭 치기도 하고, 그죠? 보세요.
지팡이도 기본적으로 100g 찼으니까 이게 충분한 중량. 그러니까 원래는 왼발에 250이면 왼손으로 350 차야 돼요. 그죠? 최소한. 왼발에 250면 왼팔에는 최소한 350 차야 된다고 우리가 대사증후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거는 왼팔을 자꾸 운동을 해주려고 겨드랑이 쪽 이렇게 해주고, 그죠? 지팡이 짚고 걸을 때도요, 약간 바깥에 나와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걸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손에 지팡이를 짚겠다는 거는 기립근이 여전히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고 오른쪽 라인에 피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립근을 왼쪽으로 돌려주려면 우리가 세트 운동의 원리가 뭡니까? 오른쪽은 앞으로, 왼쪽은 뒤로 이렇게 자꾸 운동을 해줘야 세트 운동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립근이 왼쪽으로 자꾸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른팔을 앞으로 밀고 왼팔은 뒤로 당기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게 기립근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스트레칭 바를 왼쪽으로 이렇게 자꾸 돌려주고 왼쪽으로 제자리 이게 이제 기립근 운동이잖아요. 지팡이도,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있다는 건 기립근이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지팡이를 이렇게 쿡쿡 짚고 다닐 수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이거 보니까 지팡이를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디디고 이렇게 약간 미는 형태로 이렇게 하니까 기립근에도 살짝 도움이 되고. 보세요. 이게 아니고 또 이것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약간 기울기 경사를 줘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살짝 팔을 뒤로 이렇게 살짝 밀면서 그렇게 다니니까 훨씬 좋더라. 그러니까 저도 그냥 자꾸 나날이 조금씩 발전을 하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걸 설명하는 게 이렇게 이제 왼쪽이 옆구리 가지고 머리춤에 채워놨지 않습니까? 그죠? 한 230 정도 채워놨는데 이렇게 그냥 채워놓은 게 뭘 벽에 가서 쿵쿵 하기도 하지만은 왼팔을 이렇게 툭툭 쳐주기도 하고, 만약 이게 막 조금 힘들다, 뭐 손바닥이 아프다 이러면 앉아 있으면 왼팔로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왼팔 쪽으로 피가 자꾸 오라고. 이렇게 비벼주기도 하고, 그죠? 뭐 강건하다가 이런 악력기를 이렇게 한 15번, 20번씩 이렇게 한번 하기도 하고, 또 손가락 왼손은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피아노 칩니다. 피아노 손가락으로 이렇게 무릎이나 허벅지를 꾹꾹 잡아주기도 하고, 왼팔에 자꾸 힘을 주는 거죠. 손가락 운동 우리 다 배웠잖아요. 이렇게 꽉꽉 잡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55년 동안 오른팔 위주로 살았는데, 물론 한 45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좀 왼쪽으로 좀 피를 보내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자꾸 흘러보내야 이게 오른쪽 왼쪽 균형이 맞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세긴 세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팔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죠? 내가 일부러 오른쪽 다리를 많이 쓰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냥 오른팔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오른쪽 다리 혈관이 커진 거지. 또 무게를 잡으면 오른발에 힘이 갈 수밖에 없었어. 그죠? 그 하여튼 이게 왼쪽 이렇게 바깥쪽을 이렇게 앉아서도 이렇게 자꾸 툭툭 쳐주는 거예요. 툭툭 쳐주고, 또 권투를 합니다. 그냥 권투를 하다가도, 그죠? 보세요. 왼팔을, 이쪽이 왼팔입니다. 여기 셀카 모드니까 좀 반대로 나요. 여러분 보시기 오른팔로 보이죠? 이 팔이 왼팔입니다. 근데 권투를 이렇게 하더라도, 권투를 이렇게 하더라도 중간에 이제 왼팔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왼팔을 이렇게 한 7, 8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권투를 이렇게 하다가, 뭐 권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운동하다가 또 왼팔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또 왼팔을 위로 많이 들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주로 밑에서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해주면 왼팔을 자주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주 쓰고 싶다라는 거. 그 물병도 이렇게 뭐 양쪽 물병을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도 내가 왼팔을 좀 더 해주고 싶다 그럴 때 좀 마음 편하게 좀 더 해주고 싶어요. 먹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다가 또 왼손에만 이렇게 잡고 하잖아요. 기립근 왼쪽으로 돌려주려고. 그러니까 100g을 차고 하니까 왼팔 운동을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먹히니까 100g 차니까 먹힐 염려가 확 진짜 많이 줄어요. 많이 줄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100g 차면 이게 아직은 기립근이 너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 사람은 100g 차버리면 안 돼요. 너무 오른쪽이 기립근이 너무 센 사람은 100g 차면 기립근이 왼쪽으로 잘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 아내는 한 350 막 이렇게 차고 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왼팔이 이제 오른팔이 이제 피가 빠지면서 자꾸 오른팔이 약간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왼손 중량을 점점 내려와야 되는 거야. 기립근이 왼쪽으로 오면 올수록 왼손 중량은 자꾸 내려와야 돼요. 근데 무조건 나는 100g이고 뭐 누구는 300g이고 나는 250g이고 이렇게 얘기할 개연성이 아니에요. 기립근이 얼마나 돌아왔느냐에 따라서 이 왼손 중량이 최소 중량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 안 차고 하루 종일 운동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좀 많이 운동해야 되고 그거는 나도 힘들 것 같아서 100g을 찬 거예요. 왼손을 안 차도 되는데 좀 너무 많이 운동하면 저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g 정도를 차면 운동을 조금 줄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 근데 나는 운동을 많이 하고 싶으니까 100g을 찬 거예요. 좀 덜 하고 싶으면 밤에 잘 때 못 하잖아요. 그때는 250g 채우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g 차고 자도 괜찮다라는 건 기립근이 많이 돌아와 있다는 거. 우리가 처음에는 왼손에 뭐 왼발보다 1750 더 무겁게 차고 막 2000, 3000을 차고 잤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많이 돌아갔고 피도 오른쪽에 많이 있었고 그게 이제 왼쪽으로 차고 채워졌으니까 이제 조금만 차도 괜찮을 정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뭐 벽에서 이렇게 골반 튕기는 거 그거 좋더라고요. 그거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이렇게 총동원하는 겁니다. 총동원해서 물론 모든 사람들이 뭐 저와 같은 마음은 아니니까 사람들마다 성향, 취향 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운동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움직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찮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 또 아니면 또 어중간한 어떤 항상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본인의 취향을 본인의 습성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죠? 아 나는 어떤 형태의 사람인가 그러면 나는 하여튼 뭐 왼손 중량은 이게 좀 유도리라 그럴까 좀 이렇게 좀 폭넓게 생각하시고 왼쪽 옆구리나 왼쪽 발목 중량은 좀 세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5g 싸움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얘기했던 어떤 이런 부분들도 동일하게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비대칭이라면 왼쪽 옆구리하고 왼쪽 발목 중량을 같이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막 하면서요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모래주머니를 어디를 차고 있을까? 물론 뭐 최종적으로는 다 벗겠죠. 만약에 이게 뭐 완벽한 방법이고 이러면 뭐 먼 훗날 뭐 한 10년, 20년 뒤에는 모래주머니를 다 벗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뭐 올해 내년
내년쯤에는 내가 모래주머니를 어떻게 차고 있는 게 가장 발전된 방향일까? 이런 게 그냥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냥 상상은 해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양손에 얼마 정도를 차고 있으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좀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른쪽 라인은 혈관이 커져 있고 왼쪽 라인은 혈관이 작아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게 강제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래주머니에 도움을 받아서 강제적으로 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벗어버리면 다시 센 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또 혹은 왼쪽으로 또 너무 과도하게 먹혀버리면 또 계속 왼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도 생기고 이게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균형을 굉장히 부드럽게 잡아주면서 그래서 제가 부드럽게 잡는 균형을 부드럽게 한번 잡으면서 천천히 이렇게 왼손 왼발 이 중량을 조정을 해서 최대한 천천히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중량을 빨리 내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이 상태로 한번 가보자. 결국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뭐 어차피 왼손 왼발 뭐 옆구리 채워놨으니까 결국 이쪽으로 피가 계속 오거든요. 오게 되면 어차피 중량이 내려줘야 돼. 시간 문제죠. 그냥 시간 싸움인데. 뭐 운동을 많이 하면 더 빨리 내려올 수 있는데, 너무 빨리 내려온다는 거, 내 몸이 갑자기 바뀐다라는 거는 머리춤을 다 벗어버리면 또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왼손의 또 중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최근에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자꾸 들어요. 왼손 중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왼쪽 팔 두께가 오른팔에 비해서 확실히 작다. 이 두께가 작다는 건 모세혈관 자체가 작다라는 거거든요. 근육 자체가 약하다라는 거고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 오른쪽이 자꾸 이겨버릴 거라고.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 오른팔 왼팔을 좀 맞추고 싶어요. 맞추고 싶으니까 어쩌면 이게 또 왼팔에 찬 게 이게 기립근을 약간 왼쪽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또 기립근이 이렇게 왼팔에 의해서 기립근이 탁 붙들려 있으니까 내가 과거 한 달 동안 하여튼 전반적으로 왼쪽 비대칭 쪽에 있었어요. 모래춤을 다 벗었는데도 왼쪽 비대칭이었어요. 양손에 200g 차고 있었을 때도 왼쪽 비대칭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지를 싹 다 벗었을 때도 여전히 왼쪽 비대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점점 세져서 어쩔 수 없이 오른쪽 옆구리, 오른쪽 손목, 오른쪽 발도 이용하면서 그 왼쪽 비대칭을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한 5일 전에 오른쪽 비대칭이 다시 된 거예요. 오른쪽 비대칭이 확실히 되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가니까 세더라고요. 그걸 다시 다 잡아 당기는데 지금 벌써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고중량을 써서 잡아 당긴가 이거 최대 중량이 한 250 정도 됐으니까 뭐 그 정도로 뭐 당겨오면 크게 무리한 건 아니죠. 일단은 지금 어제부터 지금까지 한 10g, 15g 정도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여튼 빨리 안 내려가려고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이 이게 왼쪽 가슴이나 왼쪽 겨드랑이 이쪽이 너무 심하게 먹혀버리면요. 이게 왼비가 확 세져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제가 가설인데, 이거 예전부터 이런 제가 뭐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다리하고 이게 이쪽이 맞다가 갑자기 왼팔이 탁 맞아지면 이게 일자로 탁 형성이 되면 왼쪽 라인이 뭔가 피가 딱 연결성이 딱 되면 그때부터 왼비가 확 올라가는데 그때 이게 왼쪽 중량을 너무 세게 써버리면요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왼쪽 비대칭이 세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조심해야 되니까 왼비를 만들 때도 기립근하고 이거 좀 조심스럽게 살살 만들어서 나중에 풀어줄 때도 살살 풀어줘서 하여튼
지금 왼손을 왼쪽 옆구리보다 왼쪽 다리보다 좀 적게 찼잖아요. 그죠? 나중에 뭐 왼쪽 옆구리, 왼쪽 발, 뭐 이런 쪽이 한 100 정도 되면 뭐 왼손도 한 50 정도로 내릴 수도 있겠는데, 나중에 다 빠지고 나면 저는 바람이 있다라면 뭐 왼손만 조금 차든가, 뭐 남자용 시계 같으면 거의 한 100g, 120g, 130g 큰 거는, 아주 큰 거는, 비싼 거는 한 200g도 되는데, 그냥 시계 정도 하나 찰 정도나, 뭐 여성용 시계는 30g, 40g 밖에 안 나가요. 가벼운 거. 하여튼 왼손에 조금 차고, 운동 그냥 계속 내가 한동안 왼쪽이 약하니까 운동을 좀 해주면서, 또 길거리 왼쪽으로 자꾸 돌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약하게라도 해주고, 어쩌면 부드럽게 그냥 왼쪽 옆구리나 왼쪽 발목에도 조금 남겨놓고 움직이는, 거기서 그냥 5g, 10g 정도 왔다 갔다, 그죠? 그렇게 해주면 최선일 것 같은데, 그죠? 다 빼고, 옆구리는 뭐 나중에 뭐 빼는 안에 있더라도, 다리?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왼손만 차고 있어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그냥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을 해보고, 물론 기도도 이렇게 같이 해보지만은, 항상 그런 가설을 세워놓고 그런 방향으로 기도하고 또 움직여 보는 거죠. 움직여 보면서 데이터가 변해가는 과정을 계속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연구자의 자세, 연구하는 사람의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태도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게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죠? 그냥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따라만 한다. 물론 그거는 참고는 해야 돼요. 왜요?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는 게 시행착오를 좀 조금이라도 덜 겪고, 뭐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그냥 동영상 2개 만들려고 하다가 시간이 어중간해서 그냥 하나로 좁혔습니다. 축약이 했으니까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상황이 되면 또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